얘들아, 얼마 전에 대통령 앞에서 매우 상식적인 질문을 했던 여기자 다들 알지? 신년 기자회견이라고 와글와글 모인 그 많은 기자들이 하나같이 눈치 보면서 맹숭맹숭 대통령 듣기 좋은 질문만 하고 있던 그 답답한 자리에서 홀로 실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의문을 질문으로 던진 여기자. 쉽게 말해서 요만한 각본 망상의 세팅장, 거짓말 트루먼쇼 파티에 실제 현실의 인물이 냉큼 들어가서 바깥 세상의 진짜 여론을 잠깐 꺼내버린 거야. 당연히 다들 기겁을 했지. 질문도 답변도 뭔가 통제된 분위기에서 다들 알아서 잘 기고 있는데 이게 뭔 일인가? 당연히 이 질문의 여파로 며칠 동안 아주 시끄러웠어. 예상대로 대통령은 이미 답변했습니다. 이 스킬로 빠져나가셨고, 뭐 여기자가 당돌하다, 건방지다, 태도 논란 당연히 일어났고, 외모 까고, 패션 까고, 예전에 누구랑 어울렸대요 이런 거 까는 치졸한 메신저 공격도 당연히 이루어졌어. 거대 권력에 붙은 기자들이 다들 풀발기해서 본인들의 주군을 감싸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난리도 아니었지. 여기서 특히 눈에 띄게 앞장서서 질문자를 비판하던 기자 한 분이 계시네. 이분 뉴스 파탄인가에 있다가 최근에 어디 공영방송으로 올라온 기자라는데, 이분이 쓴 글을 한번 볼까? 짠! 경기방송 기자라고 특정을 하고 있네. 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자리는 매우 특별한 자리래. 매우 특별한 자리니까 영광이래. 그 영광된 자리에서 질문 수준이 왜 이 모양이냐고 비판을 하시네. 이게 다 학교 교육 때문이래.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래. 캬, 패기보소. 이 기자님의 다른 글도 한번 볼까? 국가행정의 총책임자에게 질문을 할 때는 자긍심을 갖고 정말 잘 물어봐야 한대. 그 영광된 자리. 오, 이분 영광 되게 좋아해. 글로리. 근데 그런 영광된 자리에서 질문자가 바보스러운 질문을 하는 바람에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대. 어때? 벌써 이 글에서 이상한 느낌 안 들어? 아니, 민주주의라면 오히려 권력자에게 기자들이 가차없이 질문을 해야지. 그게 더 민주주의 아닌가? 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이잖아. 그리고 기자들은 그 주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질문해주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권력자의 권위나 영광에 눌리지 말고 바보스러운 질문이든 천재스러운 질문이든 그 어떤 질문이라도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아닌가? 아니, 국가의 주인인 국민 중에는 바보스러운 국민도 있고 천재스러운 국민도 있을 거 아니야. 바보스러운 국민들도 알아듣기 쉬운 바보스러운 질문도 해줘야지. 그게 민주주의지. 아, 대통령이 뭐라고? 대통령은 국민들을 섬기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라면서. 근데 위대한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의 수준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딱 정하고, 그거에 못 미치는 질문은 너 공부 좀 더 하고 와! 이렇게 윽박지르는 민주주의가 세상에 어딨어? 아무튼 존나 어이없긴 한데,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 이님이 워낙에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을 존경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 자리를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대통령의 앞에서 갖춰야 할 기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본인 생각이 그렇다면 충분히 이런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사람들의 생각은 다양한 거니까. 저 기자는 저런 생각을 가졌구나. 나쁘지 않다고. 근데 이거 봐라. 이게 뭐야? 이님 2016년 당시 대통령인 박근혜에게는 대통령 호칭은 고사하고 무시무시한 쌍욕까지 퍼붓고 있네. 이게 뭐냐고 이게.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대통령에게는 그저 상식적인 질문조차도 어딜 감히 태도가 그게 뭐냐? 공부나 더 해! 막 이렇게 짓밟고, 어떤 대통령에게는 본인이 스스로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시전하는 모습. 이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한테는 질문도 함부로 하지마!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한테는 미친 쌍욕도 오케이! 즉, 위에서 전임이 언급했던 대통령의 권위, 영광, 공부, 질문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는 거야. 사실은 철저한 이중잣대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야. 저 기자님에게 본질은 딱 하나야.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 최고,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 죽어. 그냥 이거야, 이거. 사실 이거밖에 없어. 이게 본질이야. 근데 그걸 대놓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그때 뭔가 다른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국정의 총책임자라는 자리가 어쩌니, 질문의 수준이니, 민주주의니 뭐니, 이런 그럴싸한 것들을 딱딱 끌고다가 본인의 이중잣대를 마치 합리적인 뭐라도 있어서 그러는 양 장황하게 포장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런 거라고. 근데 저 기자만 뭐라 할 수 없는 게, 사람은 누구나 저런 면이 어느 정도 있다? 자신의 이기적인 본질을 마치 그럴싸한 뭔가 원칙이나 명분이 있어서 그러는 양 이리저리 둘러대는 자기 합리화의 본성, 그런 마음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모두들이 있어. 자, 봐봐. 네가 동부간선도로 진출로에 30분 넘게 답답하게 줄을 서 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차가 네 앞에 샥 끼어드는 거야. 어때? 빡치지? 왜? 너 왜 빡치는데? 1. 저 차가 원칙을 안 지켜서. 2. 저 차가 나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게 배 아파서. 이 둘 중에 어떤 이유야? 우리는 대부분 1번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아, 법을 지켜야지 저런 나쁜 놈 시키. 원칙을 어기다니. 원칙이 무너진다 빽빽. 근데 잘 생각해봐. 그 차가 네 뒤에 끼어들기를 했어도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 똑같이 원칙을 어겨도 내 앞에서 원칙을 어겼을 때랑 내 뒤에서 원칙을 어겼을 때랑 기분이 많이 다를걸? 사실 뒤에서 어겼을 때는 빵 소리 나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을걸? 사람들이 본인의 뒤에서 원칙을 어긴 차보다 본인의 앞에서 원칙을 어긴 차에 더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 뭐긴 뭐야, 2번 때문이지. 저 차가 나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게 배 아파서. 이게 본질이야. 근데 그렇다고 아씨 내 앞에서 오래 기다린 나보다 더 빨리 빠져나가는 씨발 배 아파 이렇게 속물처럼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아씨 원칙을 지켜야지, 원칙이 무너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마치 어떤 원칙이나 명분이 무너진 게 안타까워서 화를 내는 듯 치환해서 말을 하는 거지. 사실 인간은 어떤 거창한 원칙이나 명분보다는 본인의 손익 여부가 가장 우선이다. 이게 본질이야. 그래서 세상엔 이런 식의 본질이 아닌 어떤 허상의 분노들이 넘쳐나.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많은 이익 집단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할 때 그 어떤 이해관계의 본질보다는 뭔가 거창한 명분이나 원칙을 앞에 내세우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 편이 잘 돼야 해, 이런 본질들을 뭔가 거창한 원칙이나 명분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 대한민국이 이게 특히 심한 것 같아. 매일 뉴스들을 보면 뭔가 본질을 숨긴 채 위선을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 나는 그걸 참 잘 보는 사람이라서 누가 막 원칙이나 명분을 부들부들 얘기할 때 그 뒤에 본심이 뭐가 있나 요렇게 들여다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약간의 양심 같은 게 있어서 어느 이상으로 뻔뻔하게는 못하더라고. 약사들 파업할 때 뭐라고 내세웠는지 기억나? 편의점 약품 판매 국민 건강 다 해친다. 내가 아는 약사 선생님도 이 구호를 약간 창피해 하시더라고. 에이 정말 국민 건강이 그렇게 걱정돼요? 하고 얘기하면 맞아, 사실은 국민 건강이고 뭐고 우리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멋쩍게 웃으셨어. 양심에 의해 이중성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제어를 받게 돼. 아씨 내가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그랬는데 지금 너무 뻔뻔하게 태세 전환은 못하겠네. 이렇게 다들 약간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래서 뭔가 세게 지르고 싶다가도 위화감이 들어서 한 발 물러나기도 하는 게 사람이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진짜 노답인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저들. 내가 맨날 비판하는 저들, 바로 저쪽 세력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바로 아까 그 기자 같은 사람들이야. 저님들은 아예 양심이라는 게 없어. 사실 본인들의 모든 활동들이 철저히 본인들의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해 그러는 게 다 보이는데, 우리 편 최고, 니네 편은 죽어, 이게 모든 원칙보다 우선하는 게 뻔히 다 보이는데 무슨 맨날 국민이니 인권이니 정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말들을 어찌나 전면에 내세우는지. 저 기자의 글을 다시 한번 봐봐. 알고 보면 상대에 따라 철저한 이중잣대를 쓰는 주제에 마치 뭐라도 되는 양 거창한 명분들을 내세우고 있잖아. 저들은 내로남북의 폭이 일반인들과는 너무 다르고 이중성이 들켰을 때의 뻔뻔함 또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당당해. 저번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서 옷 갈아입는다고 그렇게 물고 뜯던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부인은 화려한 패션 외교가 너무너무 돋보인다면서 물고 빨고 난리야. 저번 대통령 때 죽었던 사람들은 국가가 죽였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번 대통령 때 죽은 사람들한테는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이러더라고. 저번 대통령 때 그렇게 나쁘다던 탈세, 이중국적, 위장전입 이런 것들도 이번 대통령 때는 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완전 반전 변신이야. 가짜뉴스도 공익제보자도 일본과의 조약도 모든 게 다 이중잣대야. 저들의 머릿속에는 옹호해야 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죽여야 할 쟤네 편이냐 이것밖에 없어. 진실 뉴스, 정의로운 공익제보, 일본과의 합리적인 관계 이딴 거 1도 관심 없어. 저번 대통령은 수첩 살짝 보고 말했다고 수첩 공주니 문외하니 뭐니 이상한 별명들 잔뜩 붙이던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갑자기 이번 대통령은 아예 대놓고 종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데도 아우 준비성이 철저하시고 꼼꼼하신 우리 대통령님 최고 이러는 거 봐봐. 저것들이 사람이야? 본인들이 그동안 했던 공격들이 지금 본인들한테 다 해당되잖아.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저게 좌파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은 좌파가 될 수 없어. 부끄러움은 뻔뻔함을 이길 수 없거든. 아씨 우리가 지금 공격하는 인사 원칙들을 나중에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도 곤란해질 텐데. 아씨 미세먼지 없는 세상? 그거 절대 못 만드는데. 아씨 대통령 광화문 집무실?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이런 양심의 소리들에 굴복했다면 저들은 어쩌면 정권을 잡지 못했을 거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뻔뻔하게 내세워서 양심 때문에 이런 거 못 내세우는 상대 세력들 짓밟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집권하면 대충 둘러대면 되니까. 저들은 뻔뻔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접수했고 저 뻔뻔함으로 인해 앞으로 저들의 세상은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 양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을 이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누군가 그랬지. 진실이 거짓에게 결국 승리할 거다. 글쎄다. 뭔 정신승리야. 차가운 진실이 따뜻한 거짓을 무슨 수로 이겨. 지금 세상을 봐봐. 거짓 세력들이 이중잣대와 뻔뻔함으로 나라를 통째로 집어삼켰는데도 별 탈 없이 잘 가잖아.
아직도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이번 대통령 신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 이번 정부 들어 권력기관이 국민을 실망시킨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거 봐. 이걸 어떻게 이겨. 와, 이길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저 기자님이 과거에 쓰셨던 글 하나만 더 공유하고 끝낼게. 자, 봐봐. 본인이 보수 우익이래. 보수 우익. 미치겠다 진짜. 내가 이거 제보 받고 깜짝 놀라서 뒤로 3m는 날아간 것 같아. 이길 수가 없어. 뭐 답도 없어. 다음에 기회 되면 왜 자꾸 전임들이 본인들을 보수 우익이라고 코스프레를 하는지 그 심리를 한번 정리해서 말해줄게. 오늘 영상 결론. 양심이 없어야 좌파다. 양심이 없어야 이긴다. 끝.